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자고요.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달라요. 네. 저 환풍기 좀 커봐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른데 이게 말을 잘하냐 못하냐에서 말을 잘하냐 못하냐 어느 게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소리 있게 해야지. 소리 있게 부드럽게. 조리 있게 부드럽게. 네. 조리 있게 부드럽게. 음.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으면 말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됐어요. 못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얘기를 했나? 그러면 자, 조리 있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다가 말을 잘하는 건데 아무리 조리 있게 부드럽게 말했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었으면 못한 거죠. 네. 그때는 협박으로 가야 되나? 나는 말을 한 게 아니네. 그럼 난 뭘 한 거야? 짖은. 그치, 짖은 거지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말했어 라고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서 말 안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자꾸 텍스트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전화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전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제품을 주문하거나 텍스트 반드시 나 남겨놔요. 나도 헷갈려. 전화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운전 중에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텍스트 남겨달라고 말한다고요. 왜 그러면 정신이 없어. 네. 그러니까 텍스트 남겨달라고 하는데 텍스트 남긴다 그러면 텍스트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냥 보고 날릴 수 있고 그게 일단 증거. 기억이 안 날 때 그걸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로 남기려고 하면은요. 기억을 귀찮지. 더듬어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리정돈이라는 걸 내가 그전에 가르쳤잖아요. 정리와 정돈. 자, 이제 정리정돈에서 정리가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는 게 뭐죠? 버려라. 버리는 거야. 뭘 버려요? 필요 없는 격가지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돈을 한다는 거는요? 정리를 해라. 핵심만 남겨놓는 거잖아요. 가령 이 집을 정리정돈한다 그러면은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는 거 시작이야. 그게 먼저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핵심적인 거, 잘 쓰는 거를 앞쪽으로 배치하고, 만약에 이제 옷 정리를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옷을 일단 다 끄집어내. 다 끄집어낸 다음에 내가 그 이전에 2년 정도 안 입었던 옷이다. 필요 없는 옷이네. 다 버려 일단. 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그러면 봄옷 앞에다 놓고 여름옷 그 다음에 쓸 거네. 그럼 겨울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지. 올려놔. 딴 데다. 그쵸. 그게 정돈인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돼. 근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정리뿐이 아니라 말이라든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정리정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 격가지 없이 서술형으로 말고 단답형으로 얘기하라고. 그럼 단답형으로 얘기하려면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흔들리면 단답형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적으라고 그런 거거든. 근데 그렇게 적어도 이 적어놓은 게 없이 내가 만약에 머릿속으로만 그걸 했다고 가정해봐요. 내가 아까 어드바이스 한 그대로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내 감정을 건드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부엌하지. 안 나와. 그쵸, 머리가 하얘져. 정말로 치명적으로 치밀한 인간들 아니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럼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오, 멘탈 흔들려. 멘탈이 흔들려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저 살벌한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다고 맘먹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멘탈 흔들어도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뒤집어지고 뭐 해도 이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해요. 끝내는. 그래서 내가 무서운 인간인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잖아. A였잖아. 근데 A 말고 B, C로 누가 자꾸 건드려. 그러건 말건 일단 이건 수용하는데 어느 때는 필요 없는 거는 걸러버려요. A가 있잖아. 이걸로 밀어붙여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욱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본 적이 없죠. 나도 욱해요. 근데 욱하는 경우가 대부분 뭔지 알아요? 치밀하게 계산해서 욱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벌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만약에 내가 당신을 혼내켜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그쵸. 못 빠져나가요. 돼지머리 하듯이. 네, 못 빠져나가요, 나한테. 그러면 그때는요, 어떤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치, 완전 싫지. 내가 어떤 각오라고 그렇게 할 것 같냐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볼 각오로. 네, 안 볼 각오 하고 해요, 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나한테 내가 아메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아메이를 알면 부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 아메이를 알면 아메이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데 지가 판단하고 지 아는 범위 안에서 원래 자기가 아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딱 갖춰놓고 안 듣는 거거든. 근데 이 인간이 나쁜 인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나한테 덤벼. 안 덤비면 난 상관없어요. 지 인생이니까. 건들면 물어요. 건들면 어떡하냐고. 자,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는데 만약에 인간이 천성적으로 나빠. 내가 옆에 있어봐야 내가 힘들어. 나쁜 인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느린 거는 참겠는데 나쁜 인간은 버려야지.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현숙 씨가. 그 사람이 아무리 아가거리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서워서 도망가게, 다시는 나한테 못 접근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탁탁 돼야 돼요.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기도 하고 나의 장점이기도 해요. 분석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 어떤 방향인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을 잘한다라는 게 뭐냐고요.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네가 이해를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아들었을 때. 자,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알아들으려면 상대방이 방어막이 없어야 돼. 자, 방어막이 없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말로 빨리 전달을 해야 돼가지고 내가 소리를 질러대. 가령 확 소리를 질러대요. 그러면은요, 귀에서 그게 들릴 때 좋게 들릴까요? 잔소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요, 귀에서요 안 좋으니까 귀를 닫아. 귀를 닫으면 내가 말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옆집개가 짖는 게 돼버려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를 지르면은요, 소리 지르는 사람 이미 게임 끝난 거 진 거야, 그 사람은. 근데 내가 계속 강의할 때, 홈미팅 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요?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소리를 작게. 더 작아. 네, 더 작아. 더 침착하게 얘기하죠. 그때 들어오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기 전에 뭐 해요? 내가 왜 스톱을 시켜요? 조용히 시키잖아요. 들을 준비를 만들어 놓잖아요. 들을 준비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흥분하고 있어. 들을 준비가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걔는 흥분하고 있다고. 내가 흥분하지 마. 지 흥분 안 했대. 흥분하지 마.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방법 뭐 있어요? 하나밖에 없네. 내 입 닫아야 돼요, 그냥. 다 들어줘. 떠들 때까지. 그냥 냅둬야 돼요. 냅두면 지가 알아서 지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면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됐어. 나는 이미 내가 말한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 말하려면 됐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소리 지르고 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줘야 돼. 들어주는다는 건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을 풀어주는 것도 있지만요, 듣다 보면은요,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보여.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보이는 걸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금방 찾는 거는 진짜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해. 그리고 나처럼 사람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들은요, 얘기하면은 벌써 그 상황이 보여. 그러니까는 얘기 툭툭 나오면은 뭐가 문제였겠구나 이렇게 들어가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죠. 근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들이 조금 나쁜 마음 먹어봐봐요. 딱 사이비 교조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사기꾼 되는 거네. 근데 내가 사기꾼으로 보여요? 내가 사기꾼이었으면 이러고 살겠나? 약간?
약간? 더 잘 살 수도 있겠지. 근데 적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홍익인간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족성이 그 스스로 감금하는 거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덜 진짜? 퍼진다고. 그래요? 웅녀가 100일 동안 마늘만 쳐 먹고 들어갔네. 맞아요. 웅녀가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참아가지고 당군신화 우리잖아. 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홍익인간. 그리고 널리 이롭게 한다. 마늘만 먹고. 널리 이롭게 한다. 자, 지금 막말로 다 막아놓고 우리만 잘 살아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퍼주고 있잖아요. 네. 퍼주고 있는데 진짜 진상도 있죠. 진상도 있어. 두 나라가 있잖아. 지금 딱 대표적으로 보이는 두 나라가 가까이 바로 옆에서 맨날 지랄 떠는. 내가 맨날 그런 게 스미마생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맨날 미안해 하는데요.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는요. 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준 거를 안 잊고 도와주는 거는요.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특별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준다는 거 필요하죠. 그게 홍익인간이잖아. 근데 암행의 기본 이념도요. 그쪽이 가까워요. 청교적인 거가. 청교도라는 게 뭐냐면 청렴결백인데 청렴결백을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쓸 거 안 쓰고 아끼고. 자, 내가 아껴. 만약에 현숙 씨가 너무 아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맨날 이제 먹는 거에서 비교하잖아요. 너무 아껴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 있는데 지성 씨가 오는데 그럼 얼른 먹고 치워놓고 깨끗하게 지성 씨 왔을 때 커피 한 잔만 줘. 막 창고에다 숨겨놔. 그러면은 아끼다 똥되겠다. 그치, 아끼다 똥되지. 그리고 사람이 오겠냐고. 청교도라는 건 아끼는 게 아니야. 청렴결백이에요. 아낀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막 사치를 한다거나 뭐 한다면은요, 좋은 영향을 못 주겠죠. 네. 가령 신용회복을 시킬 때, 신용 등급을 올릴 때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 뭐 신용카드 쓰면 올라간다고 하잖아. 근데 나쁜 방법이 신용카드 쓰는 방법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요? 내가 만약에 한도가 500이야. 400, 500, 막 근처까지 막 써. 안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면요, 내려가요. 근데 내가 신용한도가 1000이야. 근데 100만 원 써.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 올라가요, 그건. 왜냐하면 얘는 지금 신용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을 쓰는구나 라고 판단이 돼요. 위험하지 않은 인간. 위험하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신용이 더 올라가요. 등급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한도를 올리면은 신용도가 오른다는 얘기 있었어. 네. 빨리 한 올라가요. 500원 써야지. 더 100 써가지고. 적게 쓰는 게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많이 내가 한도 쓰라고 안에서 비율.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어쨌건 그게 빨리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자고. 내가 지금 그 그릇이 요만해. 100만 원짜리 그릇이야. 100만 원짜리 그릇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70만 원 쓴단 말이에요. 그 신용도 안 올라가겠네. 그쵸? 내 신용이 안 올라가는 거라고. 내 그릇이 100만 원짜리 그릇인데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요,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고 해도 70만 원인 거야. 30만 원 겨우 여분을 남겨놔. 뭐 까딱하면 100만 원 갚버려. 그러면은요, 누군가한테 줄 여분이 남냐고. 안달복달하면서 살겠죠. 전전긍긍. 그쵸, 전전긍긍 돼요. 근데 내 신용한도가 1000이야. 그 그릇이 1000짜리 그릇이야. 근데 내가 70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릇이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200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500짜리 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부야. 전 할부. 할부건 뭐건 과감하게 긁을 수 있잖아요. 네. 필요하면 써야죠. 어쩔 수 없지. 필요하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그릇을 키워놓는 게 먼저거든. 근데 내 그릇을 키운다는 게 뭐냐고요. 내 그릇을 키운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쟤는 그릇이 크다라고 하려면은요, 돈 쓸 때를 잘 써야 돼. 돈 쓸 때 잘 쓰는 거 아무. 지금 예를 들은 거였고, 그릇이 크다 그러면은요, 만약에 내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괜찮네, 뭐 껍데기만 금이 갔네, 괜찮아, 이거 껍데기 바꾸면 돼 라고 했으면은요, 상대방이 볼 때 편안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옷에 먹다 음식이 튀었어, 잘못해서 음식 일로 튀었어, 괜찮아, 빨면 돼, 이러면 좀 편할 수 있어.
편할 수 있는데 튀었어. 아이씨 똑바로 안 해? 이런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상대방은 내가 이게 사람이 요만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 그 행동에 따라서. 그렇죠. 행동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괜찮아라고 넘어갈 수 있는 거랑 그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러는 상황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내 감정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야. 다운돼 있건 높아 있건 항상 여기에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느 때는 헤헤헤헤 그러다가 어느 때는 팍 떨어지거나 이렇게 기복이 생기면은요 누가 적응을 할까? 맞아. 그래서 욱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상대방을 파악을 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하는 말을 들어가게 하려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이제 그거에서 가자고. 내가 또 그 얘기하는데 연문 알죠? 연문. 영화? 불교에서 영화 연문. 아니. 견자단 나온 영화 있잖아. 정말. 연문이라고 영화 있어요. 이소룡의 스승. 그 영춘권. 아니, 하여간 영화 있어요. 중국 영화인데 거기 보면 연문 파이널이라는 그 이제 4편짜리가 있어요. 5번째가 지금 이제 개봉이야. 연문 외전이. 근데 4편짜리 영화 보면은 그 연문의 그 주인공이 늙었을 때가 나와. 늙어서 이소룡 마지막 그 키울 때 그때가 나와. 그 시기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격변기의 시기였고 홍콩으로 건너가서 힘들게 있었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쭉 훑어봤거든. 근데 훑어보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여기 콱 들어온 얘기가 있었어요. 콱 들어온 얘기가 가리킬 수 없는, 그러니까 무술을 가리킬 수 없는 그 연문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그 영춘권이 싸워서 이기려는 무술이 아니야. 심신수양이 목적이야. 그래서 그거를 심신수양을 해서 목적을 해가지고 내가 싸워서 니네 이기고 너 죽이고 내가 왕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좋아지자 이런 개념으로 계속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거거든. 근데 거기에서 가리킬 수 없는 사람의 3가지 부류가 나와. 뭔데요? 첫 번째, 악한 인간. 가르쳐놨더니 쓸데없는 데서 뭐 써먹을 거 아니야. 사람을 패고 죽이고. 그래서 첫 번째, 악한 인간. 가르칠 수 없는 사람. 두 번째, 잘난 척하는 놈. 그거 놈이라고 안 해.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제 잘난 척하는 놈은 왜 못 가르치냐면요. 지가 잘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남의 말이 안 들려요. 아, 걔가 그랬어. 말 안 하는데 걔가. 네, 안 들려요. 못 가르쳐요. 가령 아메를 얘기해 주려고 아까 얘기했잖아. 지가 잘나가지고 하다못해 저 사람 회원 중에 한 명이 뭔 얘기하면은요 뭐 다 한대. 심지어는 여기서 의료기사 사는 사람이 뭔 얘기하면은 자기가 다 한대. 뭔 얘기를 해 내가. 아무 얘기 못해요. 지만 잘난 거야. 그리고 3번째가 있어요. 아둔한 인간. 맞네. 잘난 척하고 아둔하네 걔가. 그러니까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그 사람 못 가르치네. 똑같이 아메이도 그래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남 이용해 먹으려고만 그러고 뺏어 먹으려고만 그러고. 그럼 가르치면 뭐 할 거냐고 그 인간은. 내 뒤통수 칠 건데. 갑자기 찔린다. 남의 뒤통수 쳐가지고 아메에 대한 이미지 나빠놓는 것까지는 내 일이 아니야. 근데 내 뒤통수를 친다고요. 소시오패스처럼. 그건 싫어. 그 다음에 지가 잘나면은요 가르칠 방법도 없잖아. 아둔하면은요 가르쳐도 못 알아듣잖아요. 네. 나만 힘드네. 그나마 그 셋 중에서 하나라도 가르친다고 누가 가르칠 것 같아요? 아두나니까. 그나마 아둔한 놈? 그나마 아둔한 놈이야. 그나마 아둔한 놈이야. 나네. 근데 그나마 아둔한 놈 가르칠 때 속 터지는 거는요 내 목이네. 맞아요. 네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렇게 못 알아듣냐고. 너의 몫이라고. 네의 재량이라고. 그쵸. 속 터지는 건 나만 속 터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나쁜 놈, 잘난 척하는 놈, 아둔한 놈, 셋 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네. 니들 얘기하면 되겠다. 안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지 뭐 어떻게. 아이고 절에 왔어? 마음을 비워야지. 절에 왔냐고. 어려워요. 안 가르치면 되잖아요. 아, 일인데 그럼 어떻게. 지가 어차피 일은 해야 되고. 자, 봐봐.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관계는 관계. 만약에 그 인간이 가족이야. 내 친동생이거나
친언니거나 어머니거나 아버지거나 내 조카거나 내 딸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밝혀야 돼요. 왜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나한테 영향이 안 올 수가 없어. 그럼 아둔하면은요, 그냥 책임지고 감싸주면 되는 거고, 잘난 척 하면은요, 기다려 가면서 내가 그보다 위에 서면 돼요. 근데 그런 인간은 꼭 지가 잘난 부분에서는요, 꼭 내 위에 서려고 그래.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기는 해. 그래도 내가 실력을 계속 위로 올라가면 돼. 왜냐면 안 볼 거 아니잖아. 나쁜 인간은요, 가족으로만 대고 안 가르치면 돼요. 그죠? 관계니까. 근데 남이네. 직장에서, 지금 막말로 직장에서 이번 달에 그만둔다. 안 보는 사람이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끝나는 거야. 자, 친구라는 개념을 보자고요. 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자, 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정말 단짝이었어. 그리고 중학교 딱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는데 학교가 갈렸어. 그러면은 단짝인데 기억은 너무 좋은데 고등학교 때 못 보내?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거나 안 가고 상관없이 직장 생활을 하고 뭐하고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20년을 못 봤네? 자, 중학교 때 단짝이었다니까? 친구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친구였지. 친구였지. 였어.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 단짝도 마찬가지고 대학 때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거기서 끝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 사람은 이미 친구였던 거였어. 우리 옛날에 너무 좋았지 않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옛날에 너랑 사귈 때 우리 죽고 못 살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미 수십 명의 애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 수십 명까지는 아닌가? 그런 우리 일이 있었나, 스포님 내가? 맨날 그 얘기하는데 나 맨날 왕년에 어떤 여자를 사귀었고 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헤어졌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하고의 좋은 추억과 나쁜 추억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관계가 거기서 끝나버린 거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힘들어야 되냐고. 맞아요. 못 있는 거지. 그 세 가지 부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직장 동료야. 네. 직장 동료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고요. 관계 끝날 사람인데. 그래서- 알겠지만 나는 한 번 연이 된 사람을 최대한 가려고 해.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해를 내가 가르친 거 있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뺏어가려고만 그래. 내 에너지만 뺏어가려고 그래. 뭔가 뺏어가려고만 그래. 내가 어떻게 해요? 밀어버리잖아요. 내가 죽는다니까. 근데 내가 죽으면 생각을 해봐요. 내 파트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죽어. 그럼 내 에너지가 다운되겠죠. 내가 다운되면은요, 다른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빨 받아 있어요. 다른 파트너 만났을 때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여요. 왜? 내가 힘들거든. 내가 에너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귀찮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좋겠다 참. 지금 그게 글로 딱 가는 거잖아 이게.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걔는 막말로 내일 그만두면 안 볼 년이야. 근데 이 사람은요, 내 배필이네. 근데 옆에서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아주는 게 누구야? 그렇지. 그럼 가장 힘든 거 누구예요? 네. 내가 제일 힘들어. 맞아. 사연이 제일 힘들지. 다 근데 사사니까. 그거를 안 풀 수가 없는데 소연스럽게 풀잖아. 근데 또 받잖아. 사실은 더 힘든 사람은요,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내가 그 전에도 얘기한 거 있어요.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 화를 낸다. 내가 화를 내는 거는요, 내 입에다가 칼을 물고 칼을 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힘들어. 내 입에 상처 받는다고. 상처가 난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요. 내가 화를 내면서 입에다 칼을 뱉으면 상대방이 꽂혀가지고 상대방이 피를 나서 힘들 거야. 이러고 화를 낸다고요. 근데 지는요. 힘들어. 지도 힘들어요. 그래서 화낸다는 건 에너지를 엄청나게 쏟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에너지 소비를 하냐고. 근데 그렇게 뱉은 칼은요, 반드시 내 등에 꽂혀요. 차라리 이렇게 날라오면 피할 수라도 있는데요, 내 등에 꽂혀요. 어떻게 해요? 칼을 받던 사람은요, 그게 정말 힘들잖아요. 참잖아요. 참으면 나중에 돌아올 때 한 번에 몇 배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안 참으면은요, 튕기잖아요. 차라리 안 참고 튕기는 사람은 앞에서 받으니까 되는데요, 참는 사람은요, 뒤에서 갈 꽂아요. 그러면 척이야. 화를 내는 사람이 손해예요? 화를 받는 사람이 손해예요? 다시 한번. 내는 사람.
그냥 내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래서 욱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날 때리세요. 그때 오늘 때린 진짜 거였구나. 오늘 잘했다. 사랑의 터치를 했는데. 진짜 귀여워, 오늘 진짜 귀여워. 잘했어. 지금 딱 사랑의 터치를 했구만 내가 보기에는. 귀여워 죽겠어. 아주. 귀엽지. 오늘 핑크 하는데 얼마나 귀여워.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핑크에 하얀에. 속은 이래요. 속은 까매. 귀엽죠. 너무 귀여워. 양말도 까매.